대통령이 해외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해외 순방 여러 번 갔지만 처음 있는 일이고 색다른 그야말로 이색적인 일이잖아요. 의도는 뭘까요? 보통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잡음이 좀 있긴 했었죠. 국내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순방 성과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적절히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 유럽 순방을 거쳤고요. G7 회의도 정상회의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는데 그 성과들이 실시간으로 국내에서 미치는 여러 가지 뭐 보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영향력이 기대만큼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과연 민주당과 집권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아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접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번 성과를 직접 브리핑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절차를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방증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대통령이 8박 10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의미 있는 성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넘어가면서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36개의 공동 성명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께서도 방문하시기로 했고 심지어 이제 방부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정말 구체적인 성과가 많은데 제가 그 많은 방송을 8박 10일 동안 하는 동안 대통령 순방에 대한 얘기를 단 한 군데도 다룬 데가 없습니다. 아이고. 전부 다 당정. 스픽스는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도 네. 조금씩이라도 얘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에게 영향 그럼요. 미치니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데. 실제로 굉장히 국민 삶에 도움되고 실제로 중요한 성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다뤄지지 않고 당대표의 말 한마디, 당대표의 무슨 SNS, 또 대통령의 SNS 해석 이런 것만 계속 방송에서 다뤄서 제가 굉장히 답답해서 제가 오죽하면 제 개인 방송에서 대통령 성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중요한 성과가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 상황에 묻힌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분초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온통 뉴스는 심지어 로마의 바이라인도 그 한국에 있는 정치 뉴스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에 아마 이 성과를 또 알리고 국민들께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직접 알리려고 오늘 2시에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식 정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요. 뭐 국민과 직접 대면하면서 네네. 과거에도 뭐 언론이 아무도 기사를 안 써주더라도 자신이 SNS를 통해서 국민을 만나고 설명하고 소통했던 것 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지금 아마 대통령은 뭐 어딘가에 의존을 한다. 뭐 당 지금 뭐 지도부가 뭐 우리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해주면 뭐 좋겠네. 거기에 좀 의존해보자 이런 생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예 말씀하시죠. 아니 이탈리아 명예수훈 가시자마자 그 다음날 이탈리아 명예수훈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국에서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바이럴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상충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뭔가 정상회담을 했던 건 아니지만 밥을 1시간 반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과정에서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그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당연히 궁금한 내용이고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의 역할을 또 주문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긴밀한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이걸 국민들께 소상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좀 일으키고요. 또 어쨌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 문제 얘기가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기자회견이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진다 했을 때 1시간 10분 정도야 뭐 이렇게 순방 얘기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분, 20분 정도는 또 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대통령도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계속 뭐 오해가 생기고 뭐고 뭔가 자꾸 누군가 꼬우고 막 이러니까 아예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깃발론이기도 했는데요. 뭐 깃발을 잘 흔들어야 되고 깃발을 훼손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저도 네. 당직이 있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한 게 네. 그러니까 중요해요. 보안수사권 중요하고 저는 검찰 그냥 영원히 아예 역사 속에서 그냥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10월 되고 달에. 있어요. 네, 법이 통과됐어요. 네, 되고 기정사실이에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있는 문제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방선거 전에 또 이 얘기가 나오면 이 당이 쫙
또 의견이 갈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꼭꼭꼭꼭꼭 숨겨놨어요. 웬만하면 말 안 꺼내려고. 왜냐면 그 우리 안에서도 이야기가 너무 분명하니까. 근데 이게 어느 하나 틀린 의견은 없거든요. 다 다른 의견이지. 그런데 마치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찬성을 하면 이게 마치 내가 바른 사람, 이념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되고 보안수사권 일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검찰주의자 이렇게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반쪽으로 짝 갈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밑에서 토론하고 격렬하게 토론하되 이게 계속 물 밖으로 드러내면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숨겨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답답하네요. 제가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또 한번 의견이 갈려질까 봐. 그 이런 거는 뭡니까? 정청래 대표가 선언하진 않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간다라는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완전 폐지라고 얘기를 한 거는 네. 왜냐면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일정 부분 양보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개혁을 만약에 완비했을 때 추후에 이런 부작용 문제, 예를 들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혹은 경찰이 이거를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거기에서부터 불만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왔을 때 여당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결국 총괄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관이도 대통령 보고 막 뭐라는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완결적인 개혁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수파를 노력해 가는 것이고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만약에 했을 때는 결국 그 유탄 반동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 국회에 논의해봐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국회 논의도 하기 전에 완전 폐지라고 이제 당대표께서 직접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니까 그럼 앞으로 논의하는 게 이게 대결적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사달이 일어나잖아요. 보안수사권은 없어지는 거고요. 보안수사는 요구권 정도가 이제 결국 네, 개혁 그렇죠. 과제로 마지막 네. 남아 있는 것이니까 이걸 지금 가져오는 것도 이게 별로 철진한 그 일종의 유행과 같은 이야기. 보안수사권은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지는 걸로 결정난 거를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오전 10시에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보안수사권은 불변의 뭐 불가역적인 뭐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게 어떤 메시지로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순방선거가 아주 좋았고 이거 지금 우리가 빨리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이 필요한 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설사 내가 싫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순방선거를 네. 오늘 오후 2시에 설명하니까 추임새라도 넣는 게 맞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불가역적 당론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이 옳고 그러면 아니 그럴 것도 없이 다 합의됐어요. 검찰청 폐지됐고 보안수사권 그냥 안 받는 거예요. 다만 요구권 정도만 남겨놓자는 게 끝인데 이런 방식으로 정청 대표 하는 것은 왜 이럴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의 상식으로 보면 정청 대표가 한번 대통령한테 해보자고 지금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론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대통령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고 원래 보안수사권 폐지는 뭐 우리의 뭐 당론이니까 한번 내가 강조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아까 90도 인사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로 심각하게 지금 당대표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도 지금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 하나 더 우리 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채널 A 보도였는데 정청래 대표가 측근들에게 내가 불출마하고 싶어도 못한다. 난 출마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불출마하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한 거가 돼서 문제가 된다. 당무 개입이란 말, 이거 어제도 조금 살펴보긴 했는데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당무 개입이라는 말,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전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보통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야당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기 위해서 당무 개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전히 민주당 당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론의 형성 과정에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
것이고요. 그럼 당론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당론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우리 당원 당규에 따른다고 한다면 정해져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당무 개입이냐. 지금까지 법원의 좀 판단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당무 개입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개입을 한 거예요. 선거에 대해서 사실상 청와대가 중심이 돼 선거 전략을 세운다라든가 특정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여론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한다라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당무 개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외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평가를 했다라는 정도예요.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래 왔어요. 과거 정부들도 그렇게 해왔고요. 지방선거에 나와 있는 민심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반성한다라는 모습이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어떤 대통령의 그런 행보에 있어서 당무 개입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져야 될 겁니다. 당연히 공직 선거라든가 당내 선거에도 개입을 하면 되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직접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있고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개입을 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어디에도 그런 정황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무 계획과 관련된 인터뷰를 이미 그런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보수 언론 통해 노출되고 있다. 그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따르고 있는 여러 후보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그런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준은 어떻습니까? 당헌이나 뭐 당규 이런 게 있잖아요. 당헌 13조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여기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론을 이행할 의무도 가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론 형성 과정이라든가 뭐 당론이 꼭 그 뭐 원내에서 뭐 의총 열어 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요. 저희는 이미 2017년도에 당원 개정을 통해서 실제 대통령과 당의 어떤 밀착 관계 이런 것들은 당원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야당에서 공격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대통령과 이런 소통을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출마를 안 하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이거는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논리를 삼으면 당무 개입을 완전히 무슨 불법적인 요소로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이 본인의 출마와 관련된 것들은 순전히 본인이 당에 혹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뒷받침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말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명분 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에 보면 아예 그냥 정례적인 당정 협의를 개최해야 된다. 한 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요. 개입이 아니라 한 몸이다. 같이 이게 공동 운명이다. 집권 여당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무수석이고 정무비서관이고 계신 거고 특히 이제 정의로 정무비서관 계신데 그분 요새 거의 국회에 살다시피 하십니다. 아, 그 양반은 정말 짜네요. 그 양반 국회의원직 포기하고 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고생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청와대에서. 고생 엄청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제가 다 말을 못할 것들이 있지만 하여튼 국회에 가서 엄청 거의 국회 거의 살다시피 하실 아이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맨날 남 배달하고. 네,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최대한 이제 당청이 잘 협의가 돼서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이제 중간에서 그 조정하는 게 이제 정무가 역할인 건데요. 아니 저는 이 당무 개입이란 말이 보통 이제 오늘 제가 야당 쪽이랑도 토론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는. 아, 네. 근데 그쪽에서는 얘기 나올 수 있죠.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 여당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옛날에 박근혜 같은 경우 2016년에 그 친박계 공천하려고 정무수석실이 그 지시했던 게 있어서 그게 실형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2년 실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그 윤석열 때도 이준석 사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전당대회 개입했냐 안 했냐 얘기 나오고 또 뭐 다 아시겠지만 한동훈도 사퇴 요구했다. 그리고 우리가 귀로 모든 국민이 다 들었던 김영선 좀 해줘라 했던 걸로 당무 개입한 거 아니냐 해서 당시 민주당이 고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당무 개입은. 근데 우리 민주당 집권 여당에 있는 관계자들 입에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뭐 하지도 않으신 당무 개입 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튀어나와요? 그럼 대통령이 당무 개입 불법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전제가 대통령이 당무 개입 불법했다는 전제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모 대변인도 그런 말 했더니만 지금 또 저는 믿진 않습니다. 이 말 했다고 좀 믿고 싶진 않지만 대통령이 출마를 안 하면 당무 개입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근데 만약 믿지 않는다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믿고 싶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채널 A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렇죠? 그런 대응은 없어서 믿고 싶습니다 상태에 멈춰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무 개입은 실형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대통령 그렇게 하신 거냐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욕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는 전제로 보면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전당대회에 의견을 내지 마라라는 저는 압박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의견을 안 낼지 저는 뭐 진솔하게 본인 생각을 밝힐 거라고 보는데요. 정청 대표가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내가 한 발언이 아니다. 그건 곡해되었다라고 이제 정정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원래 정치하는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물론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걸 좀 잘하고 만들어 갑시다. 당은 좀 화합과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검찰 그 수사 네, 보안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가는 행위가 저는 이제 너무 불편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늘 제가 사실 오전에 이제 인터뷰하는 분들께 좀 여쭤봤죠. 정청 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당 대표가 사실 모든 것을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싸움은 좀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당 대표가 아예 나서서 대통령과 맞서는 듯한 저런 행동을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늘 통합주의자 비판은 하지만 그래도 칼을 들고 찌르고 싸우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진짜 난감하다. 아예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바깥에서 그것이 뭐 정통성이 부족하다 막 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잘 생각해 오십니다. 이러면 되는데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얼토당토 안 한 방식으로 지금 당 지도부가 막 저렇게 가고 있을 때 반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말로 싸우니까 한계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사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다시 이재명 지키기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아니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요. 그것은 네. 야당일 때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네. 되는데 집권 여당의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진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잘 뒷받침을 못해서 이재명 지키기 운동을 하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좀 저는 아이고, 드릴 수밖에 참. 없습니다.